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뉴스를 씁니다 편집자이자 오늘 북토크의 진행을 맡은 이선아 편집자입니다. 북토크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북토크는 한국일보에서 동물 전문 뉴스레터 애니로그를 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전문 기자이자 동물 뉴스를 씁니다의 저자 고은경 기자님과 유기동물 구조를 비롯하여 동물 보호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의 신입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동물 뉴스를 씁니다를 이 산진이 출판사와 얼마 전에 발간을 했고요. 또 평소에 그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그 시민서 라이프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시민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평소에 늘 존경하고 있는 고은경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참가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고은경 기자님은 동물 전문 뉴스레터 애니로그를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역시 유기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유기동물은 첫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런 편견과 동시에 또 최근에 많은 인식 개선을 또 체감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유기동물 구조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기동물의 입양을 꺼린다. 저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그렇게 그런 걸 팩트로 다뤘다면 상당히 좀 수준이 낮은 누군가의 생각 없는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동물은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은 더럽다, 불쌍하다, 짖는다, 병들었다, 늙었다 이런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에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대부분이 펫샵이라는 동물 판매업 속에 예쁘게 진열된 소비자를 호객행위를 하듯이 이쁘게 진열된 동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관점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기동물들을 볼 때 쟤는 문제가 있어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 보호소에 가보면은 정말로 입질이 있다던가 좀 겁이 많다던가 짖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또 이제 버려진 그 동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최근에 이제 동물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입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입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라이프를 비롯해서 동물 단체 가운데서도 개농장이라든지 번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구조를 한 개들을 보호해서 입양을 보내는 단체가 있고 또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보호소에서 이제 구조를 해서 이제 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이 동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건강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려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좀 어떤 동물이 당신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뭐 직접 이렇게 뭐 그 지자체 보호소에 가서 입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동물 단체에서 좀 그 설명을 듣고도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라이프에서 구조한 사례인데 그 산소 옆에 버려졌던 그 사지마비 포메라니언 빈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좀 라이프에서 구조하신 동물 중에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렇죠. 빙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자면 그 경기도 그 화성인가 기억이 그쪽에 그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잘 안 다니는 그런 공간에 개가 한 마리 예쁜 옷을 핑크색 옷을 입고 버려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개가 사지마비가 있어서 스스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개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 자기 혼자 스스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 말은 누군가가 그쪽에 진짜로 유기를 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해서 저희 현역병원 연계병원을 통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무지개 다이어트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아까 신인석 대표님이 말씀 중에 잠시 펫샵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죠. 바로 신종 펫샵 사건입니다. 라이프에서는 또 수개월간 취재를 하셨고 수사 끝에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주 많은 동물들이 암매장 당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고은경 기자님 역시 이를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많이 좀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수사 과정과 이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개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굶겨 죽여서 산에 파묻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부산을 출발해서 경기도 혹은 서울에 가서 4박 5일에 혹은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부산에 다시 돌아오면 토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늦은 밤이 되는 걸 약 한 3개월간 지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도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 그렇다 하는 것만 들었지 정확히 이 개들이 어디에 안매장이 되어 그런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밝혀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그렇게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저희가 경기도 여주에서 3차례에 걸쳐서 118마리인가요? 아마 안매장된 사체를 발굴하고 그때 65마리를 저희가 빼돌려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국 살아남은 애들은 49마리 정도 살아남았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저희 와이프의 도움이 상당히 컸던 게 뭐냐면 분명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구조하는 이제 저희 라이프 또 보호소도 없기 때문에 구조하는 애들 또 위탁 맡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웃긴 말이지만 와이프한테 대여금을 잡아서 라이프에서 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구조하고 병원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슈가 예상보다 좀 덜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 빚을 다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제 예방을 드린 말씀이고. 아니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 구조를 한 동물들 중에 이제 그 연락처가 발견이 돼서 그 원래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데려간 분이 뭐 한 분인가 계시죠? 네, 한 분만 그렇게 정말 두 분이 있었죠.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데려간 당일날 다시 못 키우겠다라고 해서 저희 두 분 이제 멘붕에 충격에 빠졌던. 그렇게까지 정말 큰 사건이었고 자기 동물이 그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서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밥도 못 먹고 막 생매장되고 막 그런 거를 봤으면서도 또 다시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저는 충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신종 펫숍이라는 게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유기동물 보호소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업체들이 가장 먼저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이제 가보게 되는데 이제 그 주한 브라질 대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그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어서 갔는데 계속 그 펫숍 동물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박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운영하는 데서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께서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아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보호자분들은 그냥 아 내가 여기서 좋은 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종 펫숍의 특징이 뭐냐면 보호소를 표방을 하면서 예, 한쪽에서는 그 파양된 동물들 일부를 돌보고 그 더 많은 공간에서는 이제 펫숍 동물들을 어린 동물들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동물을 그 입양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뭐 너한테 보장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 동물들이 나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변칙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소비자들이 가지 않아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얼마 전, 한 며칠 전에 그 정부에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뭐 영리 공간과 비영리 공간을 나누자. 예,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방안을 냈고 또 이제 보호소 이런 거를 표현을 하면서 영리 목적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그래도 좀 규제가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을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